화려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섬세한 춤사위를 선보이던 아름다운 여인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조선의 꽃이라 부르곤 합니다. 시와 음악, 춤에 능했던 예인으로서 조선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존재, 바로 기생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을 가장 열렬히 미화하고 문화적 존재로 포장했던 이들이 놀랍게도 바로 일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체 그들은 왜 기생들을 찬양했을까요? 그 찬양 뒤에 숨겨진 섬뜩하고도 잔혹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기생에 대한 피상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볼 예정입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포장 뒤에 감춰진 식민 지배의 교활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몰입감 넘치는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단순히 유흥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고등교육을 받은 예술가이자 지식인이었죠. 시를 짓고 읊으며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불렀으며 우아한 춤을 선보이던 예인이었습니다. 궁궐의 연회에서는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고 양반가에서는 시문을 읊으며 고매한 대화를 나누는 문화적 동반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생은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조선 사회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들의 의상과 장신구 하나하나에도 고유의 아름다움과 품격이 담겨 있었죠. 이들이 지닌 예술적 재능과 문화적 위상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었달까요? 하지만 평화로웠던 이들의 삶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면서부터였죠. 조선의 문화를 뿌리 뽑고 식민 통치를 확립하려던 일제는 조선 땅에 상륙하자마자 기생이라는 독특한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생제도를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죠. 처음에는 예술이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기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생의 모습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기생들은 일제의 소나기 안에서 서서히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 관리들이나 친일 세력의 유흥 공간에서 수를 따르고 흥을 돋우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측의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로도 이용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전통적인 기방의 모습은 일본식 유흥업소로 변질되어 갔고 그 안에서 기생들은 불안과 의구심, 그리고 깊은 씁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예술과 문화는 온데간데 없이 이방인의 시선 아래 상품처럼 전시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일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기생을 조선의 꽃이라 부르며 대대적인 미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상품으로 기생을 활용하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기생들의 사진 엽서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본 본토에까지 홍보했죠. 마치 조선의 문화적 상징이자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것처럼 포장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조선의 미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관리와 착취, 그리고 인권 유린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 뒤에는 지쳐 보이거나 강요된 미소를 짓는 기생들의 얼굴이 있었고 일본인 업주들은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며 인간적인 대우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처럼 교묘하게 포장된 미화는 사실 잔혹한 식민 지배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묘하게 포장된 미화는 잔혹한 식민 지배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일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였던 그들의 내면에는 뜨거운 저항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죠.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잔혹한 착취 속에서도 기생들은 억압에 맞서 희미하게나마 독립의 염원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1919년 3.1 운동의 함성이 전국 팔도를 뒤덮었을 때 기생들 역시 용감하게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흥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죠.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당히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평안북도 안주에서는 기생들이 앞장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진주에서도 기생들은 독립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를 드높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단순한 시위 참여를 넘어 독립운동가들을 은밀히 숨겨주거나 독립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신들의 재주와 인맥을 활용하여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독립운동단체에 전달하는 등 겉으로는 화려한 기생이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독립운동가였던 셈이죠. 그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일제가 조선의 꽃이라 미화했던 허울 좋은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진실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일제의 잔혹한 식민 지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꽃이라는 달콤한 수식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생들은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닌 식민 지배와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더욱 참혹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이른바 주연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되어 전장으로 끌려가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많은 기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름다운 한복 대신 낡은 군복을 입은 일본 군인들 앞에 서야 했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제가 그토록 미화했던 조선의 미는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했던 것이죠. 화려한 연회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예인이 한순간에 인권을 유린당하는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은 식민 지배의 잔혹성과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픈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기생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복잡하고 모호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처절한 피해자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일제의 왜곡된 이미지 속에서 여전히 오해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죠. 그들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나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용기 있는 행동은 쉽게 조명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유흥업 종사자라는 피상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역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기생들이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때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용감한 저항자였다는 사실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불굴의 용기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미화했던 허울뿐인 조선의 꽃이라는 이미지 대신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민 지배의 아픈 상처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성과 뜨거운 저항 정신을 되새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미화된 기생의 허상 뒤에 숨겨진 참혹하고도 용감했던 역사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미화된 기생의 허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했죠.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일본이 어떻게 조선의 기생을 문화적 존재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는지, 그 교묘한 전략과 그 뒤에 감춰진 참혹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났던 저항의 목소리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단순히 유흥을 제공하는 존재를 넘어 시와 음악, 춤에 능통한 예인이자 당대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양반들과 어울려 시문을 읊고 가야금을 타며 때로는 정세를 논하기도 했던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이들이었죠. 그들은 궁중연회에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거나 격조 높은 자리에서 빼어난 예술적 재능을 뽐내며 조선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후
이 기생제도를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전통적인 예인으로서의 기생을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변질시켜 활용하려 했던 것이죠. 일본은 예술이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기생들을 식민 지배의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 관리들과 군인들은 기생들을 자신들의 유흥과 정보 수집의 장으로 활용하며 기존의 조선 문화를 일본식으로 왜곡하고 변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전통적인 기방은 일본식 유흥업소로 바뀌어갔고 그 속에서 기생들은 점차 본연의 예인으로서의 삶과는 멀어진 채 친일 세력과 일본인들을 위한 존재로 전락해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겉으로는 기생들을 조선의 꽃이라며 미화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관리와 착취, 그리고 인권 유린이라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생들을 조선의 미를 상징하는 존재로 포장하여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감추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기생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일본 관광객들에게 선보였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기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엽서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본 본토에까지 뿌렸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곳이며 일본이 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짓된 이미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포장 뒤에는 강요된 미소와 지쳐버린 영혼, 그리고 일본인 업주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기생들의 참혹한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상 식민 지배의 희생양이자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화와 착취 속에서도 기생들은 꺾이지 않는 저항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평양과 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기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염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때로는 독립자금을 모으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저항의 역사와는 별개로 미화라는 허울 아래 감춰졌던 더욱 추악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격화되자 기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착취의 비극적인 현장으로 내몰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는 한낱 잔혹한 기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미화 전략은 단순한 문화적 포장을 넘어 식민 지배의 도구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 했던 잔인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조선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허울 뒤에 숨겨진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속내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미화 전략이 사실은 식민 지배의 수단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도구로 기생들을 이용하려 했던 비열한 기만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 찾아온 이후에도 이 기생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냉담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그저 유흥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라는 피상적인 이미지에 갇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나 민족 독립을 위한 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적 존재라는 미화된 이미지는 해방 후에도 우리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진실을 가리는 두꺼운 장막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들이 겪었던 비극을 외면하거나 축소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그 존재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잊혀진 기록들이 빛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연구자와 학자들이 먼지 쌓인 옛 자료들을 뒤적이고 낡은 사진 속에서 그들의 지친 표정과 강요된 미소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희미한 목소리들의 귀 기울이는 지난한 노력들이 이어졌죠. 그 결과 우리는 기생들이 단순히 일본의 착취 대상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독립을 염원하고 독립자금을 모으는 등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저항의 주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순탄치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핍박받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정신이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단순한 유흥의 상징이 아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역사적 증인이자 저항의 아이콘으로 당당히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일본이 조선의 꽃이라며 기생들을 찬양했던 그 이면에 사실은 그들을 식민 지배의 도구이자 강제동원과 성착취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추악한 의도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여러 지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던 기생들의 뜨거운 저항과 전쟁이 격화되자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적 고통을 겪었던 그들의 현실을 대비시켜 볼 때 일본의 미화라는 허울이 얼마나 잔인한 기만이었는지 그 실체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끼고 동시에 불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용기에 뜨거운 존경을 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이 한국 기생을 미화한 것은 결코 문화적 존중이 아닌 식민 지배를 위한 교묘한 전략이자 잔혹한 착취의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미화된 기생이라는 허상 뒤에 가려져 있던 참혹하면서도 용감했던 역사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요?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함께 깊이 있는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